결국 5월에 그 중요한 만남을 앞두고 지금 양쪽은 물밑에서 패를 주고 치열하게 수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한테 이란에 무기 팔지 마라고 대놓고 으름장을 놨고요. 미국 재무부는 중국 너희 이란산 석유 당분간 못 살 거다라며 아예 숨통을 조이고 나섰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베이징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볼 흥미로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2026년 미-이란 갈등 상황 다들 잘 아시죠? 이게 단순히 중동 구석에 바닷길 하나가 막힌 게 아니거든요. 저기 먼 바다의 물리적 충돌이 어떻게 우리 집 전기요금을 올리고 심지어 스마트폰 속 미디어 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지 그 소름 돋는 나비 효과를 오늘 쫙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엄청난 숫자부터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20%.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원유랑 천연가스의 딱 5분의 1이 이 좁디 좁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지금 50일 넘게 군사적으로 꽉 막혀있는 그 지점이죠. 쉽게 말해서 지구촌 경제의 대동맥 중 하나가 그냥 콱 묶여버렸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파트, 바로 그 지정학적 요충지, 초크 포인트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 보죠. 이게 대체 어떤 파급력이 있는지 제대로 보려면 이 사태의 진짜 진원지를 봐야 하는데요. 지난 2월 말부터 분쟁이 터지면서 미군이 사실상 이란 항구들을 싹 다 봉쇄해버렸단 말이죠. 지금 그 바다 위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배만 60척이 넘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배들이 바다에 둥둥 떠 있으면서 내야 하는 지연 배상금, 그러니까 채선료가 배 한 척당 하루에 무려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수억 원씩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매일매일 천문학적인 돈이 허공으로 날아가고 있는 셈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약간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봉쇄로 누가 제일 피가 마를까요? 놀랍게도 이란산 원유 수출 물량의 무려 90%를 싹 쓸어가는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이 부대쳐서 만든 이 해상 봉쇄망이 사실 알고 보면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목줄을 강하게 쥐고 흔드는 엄청난 압박 카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의 에너지 취약성입니다. 방금 전 바다 상황에서 시야를 살짝 넓혀서 보면요. 왜 이 해협 하나 막힌 게 중국 경제에 피할 수 없는 묵직한 돌직구, 그러니까 회색 코뿔소 같은 사건인지 딱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중국하면 땅도 엄청 크고 자원도 넘쳐날 것 같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은 중국을 공식적으로 빈유국, 쉽게 말해 석유가 부족한 나라로 분류합니다. 중국의 1인당 캘 수 있는 석유 매장량이 1.87톤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전 세계 평균의 한 7.8% 수준이니까 덩치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거죠. 물론 중국 땅 안에도 질 좋은 석유가 있긴 한데 캐내는 데 돈과 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밖에서 사와야 하는데 이 해외 석유 의존도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가파르게 치솟고 있죠. 2030년쯤 되면 무려 80%를 수입에 의존할 거란 전망입니다. 게다가 지금 중국이 꿀꺽꿀꺽 소비하는 석유의 한 40% 정도가 방금 우리가 본 그 꽉 막힌 중동 지역에서 직통으로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세 번째 파트, 경제적 충격과 그 이면의 회복력에 대해 살펴보죠. 그럼 이렇게 에너지를 밖에서 사와야만 굴러가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석유 공급줄이 탁 막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첫 타격은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장 베이징 내부에서 에너지 위기 사이렌이 울렸고요. 중국 남부 경제의 심장인 광둥성에서는 전력 현물 가격이 말 그대로 2배나 껑충 뛰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자파가 다 모인다는 이웃시 같은 수출 허브는요. 중동 쪽 바이어들 주문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죠. 아까 말씀드린 그 하루 수억 원짜리 채선료 때문에 기업들 마진율은 이미 바닥을 뚫고 내려간 지 오래고요. 와, 이러면 진짜 경제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싶으시죠? 근데 여기서 잠깐. 이 자료들을 조금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면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경제가 와르르 무너지지 않게 꽉 잡아주는 엄청난 구조적 맷집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걸 한번 비교해 볼까요?
중국이 자동차나 배를 굴리는 운송용 석유는 수입에 목을 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라의 뼈대를 굴러가게 하는 가장 기본 1차 에너지 수요의 약 80%는 자기네 땅에서 직접 조달하고 있어요. 석탄 떼고 원자력 돌리고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까지 연끌해서 전력망 자체는 어떻게든 꿋꿋하게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밖에서 보면 엄청 취약해 보이는데 안에는 또 이런 탄탄한 방어막이 쳐져 있는 거죠. 이런 물리적인 약점과 구조적인 방어막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번째 파트, 살얼음판 같은 지정학적 체스 게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불타오른 이 위기는 단순히 배 몇 척 묶인 걸 넘어서 글로벌 외교전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타이밍이 진짜 기가 막히는데요. 이 모든 상황이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 2026년 5월 중순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일정과 정면으로 꽝 부딪히고 있거든요. 이런 팽팽한 위기 속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발빠르게 외교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4월 중순에 아부다비 왕세자를 만난 자리에서 시 주석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어요. 대놓고 미국이라고 이름표를 붙이진 않았지만 세계가 정글의 법칙으로 퇴보하는 걸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힘으로 바다를 막아버리는 미국의 방식을 강도 높게 꼬집은 거죠. 결국 5월에 그 중요한 만남을 앞두고 지금 양쪽은 물밑에서 패를 주고 치열하게 수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한테 이란에 무기 팔지 마라고 대놓고 으름장을 놨고요. 미국 재무부는 중국 너희 이란산 석유 당분간 못 살 거다라며 아예 숨통을 조이고 나섰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베이징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바닷길이 막히니까 급한 대로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쪽에 긴급 협상팀을 띄워서 파이프라인 뚫어서라도 기름을 받아오려고 살 길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5번째 파트, 미디어 내러티브 전쟁입니다. 여기서 시야를 완전히 밖으로 돌려볼게요. 현실 세계에선 총성 없는 외교전이 한창인데 온라인이라는 가상세계, 특히 해외 중국어 미디어판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정보 생태계가 몇 개의 뚜렷한 진영으로 쫙 쪼개졌는데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사실관계 보도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 입맛에 맞게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외치는 게 핵심이죠. 저희는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각 진영이 이 사태를 어떻게 포장해서 팔고 있는지 아주 객관적으로 싹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극과 극을 달리는 두 시선을 딱 비교해 볼까요? 먼저 우파 성향의 미디어들을 보면요. 이 상황을 트럼프의 신의 한 수라고 극찬합니다. 이런 지도부를 무너뜨리고 세계 질서를 꽉 잡는 완벽한 전략이라는 거죠. 근데 반대편인 중국 공식 관영 매체들은 완전 다르게 말합니다. 이건 국제법이고 뭐고 다 깡그리 무시하는 미국의 깡패짓이다, 무모한 패권주의다 라면서 엄청나게 날을 세우고 있죠. 메인 뉴스 말고도 온갖 파생 이야기들이 가지치기 하듯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 오바마 정부 때 이란에 줬던 17억 달러 빚 갚은 걸 두고 그게 다 테러 자금이었다는 식으로 왜곡된 루머가 막 돌기도 하고요. 팔원궁 쪽 매체들은 미국이 이렇게 막아버리면 중국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딱 그 포인트에만 돋보기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씁쓸한 건요. 정작 이 난리통에 사람 목숨이 달린 인도주의적 위기나 전쟁 범죄를 걱정하는 진짜 진보적인 반전 목소리들은 그 자극적인 알고리즘과 확증 편향에 묻혀서 거의 들리지도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끄러운 와중에 중국 관영 매체들은 아주 영리하게 움직입니다. 받기 혼란스러울수록 집안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는 거죠. 뉴스에서 맨날 불타오르는 중동 폭격 영상 보여주다가 갑자기 평화로운 중국 길거리 풍경을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평범한 상인들 인터뷰를 따서 이렇게 내보내죠. 아유, 우리는 전쟁이 없으니까 사는 게 너무 행복하네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깥 세상은 지옥이니까 동요하지 말고 우리 체제 안에서 안심하라는 아주 강력한 내부 결속형 메시지인 겁니다. 이제 전 세계의 운명이 걸린 5월 정상회담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자료를 쭉 훑어보면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이고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이렇게나 모든 게 촘촘하게 얽힌 시대에 저 멀리 중동의 좁은 바닷길을 하나 막힌 것이 어떻게 8,000km나 떨어진 중국 광둥성 공장의 전기요금을 쥐락펴락하고 나아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스마트폰 속 정치적 신념까지 입맛대로 조종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거대하고 복잡한 지정학적 나비효과가 과연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여러분도 계속해서 매의 눈으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